한국전력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킬로와트 시에 50원, 지금보다 40%나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대로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15,000원이 오릅니다. 정부는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런 파격적인 인상안을 제출한 건 적자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발전회사에서 킬로와트 시에 227원에 전기를 사들여 122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는 가격은 1년 사이 2배도 넘게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고작 10%만 올랐습니다. 이러니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전력값이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안 주도록 좀 차질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지금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6월 말까지 한전의 적자는 14조 3천억 원. 이런 추세면 올해 말에 35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천연가스 가격 폭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할 때 비용이 싼 순서대로 발전소를 돌립니다. 원전, 석탄을 먼저 돌리고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면 가스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가스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 생산 비용도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도 카드를 꺼낸 건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전기를 아끼고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에어컨을 꺼놓고 있고요. 러시아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빠르게 늘리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태양광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은 이미 가스의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를 17도로 기존보다 1도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에너지 대란으로 우리도 난방 대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은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무역수지 적자 대책회의.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에너지 절약 얘기를 꺼냈습니다.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일까? MBC 취재 결과 정부가 올겨울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 온도를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규정은 공공기관의 여름철 냉방 온도는 28도 이상, 겨울철 난방 온도는 18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1도 더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겨울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연가스가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보다 8배나 뛰었습니다. 겨울철 난방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의 냉난방 같은 에너지는 전기가 52%, 도시가스가 40%를 담당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꾹꾹 눌러두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수요를 줄일 수 없습니다. 산업부 담당자는 결국 에너지 절약으로 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에 우선 절약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도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준전시 상황입니다. 독일은 24시간 불을 밝히던 베를린의 명물 브란덴부르크의 조명을 밤 12시부터 끄기 시작했고 공공건물 실내 온도는 19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공공기관 난방 온도 19도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경제팀의 김윤미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 왜 겨울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17도, 그러니까 1도 내리는 건데 17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까? 전에 에너지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가구의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평균 온도가 17도였습니다. 17도, 그때가. 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3도는 올려야 한다. 적정 온도는 20도까지 돼야 한다. 이렇게 권고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7도면 상당히 춥게 느껴질 수 있고요. 네. 내의는 항상 받쳐 입거나 얇은 외투는 입어야 되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면 공무원이나
또는 그런 공공기관에 계신 직원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클 것 같고 불편할 수 반발도 있겠네요, 있어 일하기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추진하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기 네.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뭐 방침이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이라는 게 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고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런 상징적 조치 말고 실질적인 대책도 곧 내놓을까요? 근본적인 해법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마 대책을 내놓긴 할 텐데 특히 산업 분야가 좀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의 53%를 산업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2배 정도 많지만 네. 에너지 사용량, 전체 전력 발전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철강 같은 주력 산업에서 에너지를 무척 많이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구조로 당장 바꾸기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책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자, 자립화하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럽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뭐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미 40%인데 이걸 8년 이내에 80%까지 올리자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천연가스에 그만큼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는 석유나 천연가스 의존도 좀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현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